아버지 편지를 읽고 눈물로 쓴 아들의 답장 편지. 아버지 보옵소서. 문보근. 아버지 보옵소서. 좀 컸다고 훌쩍 떠나가는 새끼 언어를 바라보는 부모 연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되뇌이며 눈물로 써보내신 아버지의 옥필서신을 저 또한 눈물로 읽고 있습니다. 시린 아버지의 심정을 하늘도 알았는지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하염없이 내렸지요. 아버지, 고등교육까지 마친 나지만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몰라 제 마음 허둥지둥 됩니다. 오늘 결정이 맞는 것인지, 병약한 아버지를 두고 떠난 것이 자식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아닌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먼데 바깥쪽만 바라보셨고 나도 말없이 아버지를 지나쳐 나오고 말았지요. 밖에 나온 나는 차 시동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창문 안에 계실 아버지, 지금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이나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아버지, 마지막 기대마저 와르르 무너지는 아픔, 그래서 돌적이가 떨어진 대문처럼 상심으로 몸과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아버지. 제 마음이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매번 듣던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웬일로 오늘따라 아버지의 신음소리로 들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치 새끼 송아지 부르는 원앙소리 같은 애절함으로. 아버지, 비가 참 많이도 내립니다. 마치 나의 잘못을 꾸지람하듯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차가운 자식이라 말하고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사람이 맞고 아버지도 냉정한 분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자식이 맞지만 아버지는 절대 냉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의 오해였습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은 맹목적인 무관심이 아니셨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한테 가급적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였고, 무표정한 표정은 묵시적인 신뢰를 나한테 보내는 아버지의 의지였습니다. 눈물 흔적이 자욱한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음 따뜻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물을 많이 보유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편지는 어느 햇살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유난히 산만했다 하지요. 문득 생각납니다. 촐랑대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흐느끼듯 나를 찾아다녔고, 나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한동안 멍하니 계셨다고 하지요. 내 몸에 흙 묻은 것도 아깝다 하시며 등에 업고만 다니셨던 아버지. 이빨 썩는다고 난색하시며 내 손에서 빼앗은 눈깔 사탕과 어머니. 우는 내 손에 어머니 몰래 슬며시 지어주시던 그 눈깔 사탕과 따스한 아버지의 미소. 글 쓰시는 아버지. 당신 무릎팍에 나를 안으시고 당신이 쓰신 동시를 구수하게 읊어주시던 아버지. 그토록 자상하신 아버지였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내 말도 잘 들어주시던 아버지이셨는데 그렇게 다정한 부자지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학 전공 문제로 아버지와 나는 크나큰 이견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허물 수 없는 장벽이 높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나는 내 멋대로 살기 시작했지요. 되도록이면 아버지의 마주침을 피해 집을 오고 가곤 했지요.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로 향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에 닫으셨습니다. 아버지 문은 언제나 나로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표정했던 표정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방황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책임감에 온몸이 그 열병으로 앓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머리를 돌려 외면하듯 딴 곳을 바라보신 것은 경계의 모습이 아닌 예민해져 있는 나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포용의 몸짓이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 이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짓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나이 들어도 철부지 같은 아들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을 움켜쥐셔야 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이 왜 이리 적막합니까? 나 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참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왠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홀로란 외로움도 아니고 삶이 막연해서도 아닙니다. 불효자입니다. 이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용서는 구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웃으시는 아버지 모습 보며 나왔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새하얀 머릿결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깊이 파인 주름은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날로 작아지는 아버지 모습은요. 세월입니까? 운명입니까?
세월도 운명도 아닙니다. 검던 머리는 저에게 청춘을 다 바친 까닭이고 주름은 가장의 무게로 파였고 구부정한 몸은 참을 일 많아 그리 되셨습니다. 제 몸무게가 늘어갈수록 아버지는 가벼워지시고 제 키가 커질수록 아버지는 작아지셨습니다. 아버지, 이 불초의 자식 염치 없는 말 굳이 올려드립니다. 제 몸이 이곳에 있어도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저는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계셔도 제가 있는 여기에 계실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그시 감은 눈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앞으로 뻔질나게 찾아뵙기는 하겠지만 안부 전화는 수시로 하겠지만 아침마다 듣던 아버지의 기침소리, 안부 같은 그 기침소리 듣는 것만 하겠는지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아버지의 위급 상황, 구급차도 빠르게 오겠지만 곁에 있는 나보다 더 빠르게 오겠는지요. 벌써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내가 떠나오는 날 차마 울지도 못하시고 눈물을 삼키셨던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 키우시려고 얼마나 사나운 일 많이 겪으셨습니까? 어머니, 이 못난 자식 낳으시려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오늘 새삼 이 노래가 생각나 아버지께, 어머니께 눈물로 불러 올려드립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없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